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영화계에 봉태일, 봉준호가 있다면 언론계엔 최태일, 최경영이 있어요. 사소한 정보도 놓치는 법이 없고 남녀노소, 좌우 상하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잘 사는 세상 꿈꾸는 계획 있는 남자.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진탐맨 최경영입니다. 주말에는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두 분의 여인이 앉아 계시네요. 예, 경제하면 중국 경제하면 이분이죠. 안유아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아주 쉽게 우표를 찌르는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있는 분 나오셨습니다. 네. 예, 오윤혜 씨 네. 나오셨습니다. 주말마다 매주 예. 찾아뵙고 있는 오윤혜입니다. 예,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괜찮나요? 예, 가끔 헛다리 짚는 질문도 있고 뭐 네. 이런데 네. 예, 우표를 찌르는 질문. 의표가 뭐예요? 우표를 찌르네. 예, 우표를 찔렸네. 예, 예, 네. 우표를 찔렸습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의 중국의 역할, 위상이 미국이랑 같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거의 매일 하다가 기자들에게 화를 버럭 내고 영어로 표현하면 멜트다운이라고 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국의 대통령,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네. 화가 너무 나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 얼마나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하고 작게 보이는지 그 상황 자체가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네. 미국 대통령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고 있나요? 그 정도로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우와. 예, 미국 언론에 무너져 내렸다. 음. 기자들에게 화를 버럭 냈다. 음.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면서 또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뭐 이런. 네. 그러면서 그 리더십에 지금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는데 그거를 중국이 속으로는 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만이 터졌을 때 전 예. 세계가 뭐 중국은 뭐 왜 저러냐. 결국 그때 막 무한도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의사나 의료 시설이나 모든 게 부족해서 막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멘붕에 빠졌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그래서 막 어떻게 저 나라는 저럴 수 있냐. 인권이 어디 있냐. 그리고 막 아예 격리를 시켜버렸잖아요. 네. 아파트별로 한 가족에 한 명만 나오게 했어요. 그게 뭐 저런 인권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냐. 막 이럴 정도로 막 난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국이 두 번째 터지고 그다음에 유럽, 미국, 지금 러시아 이렇게 가니까 자기가 당해보니까 야,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그렇게 욕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중국이 14억을 자가격리 시켰잖아.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14억을 갖다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그렇죠. 나라는. 미국은 인구가 몇 명인데요? 3억 한 3천만 명 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네. 통제 국가라서 사회주의 국가라서 가능했다는 네. 말씀이죠. 네, 맞아요. 네. 예.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후가가 지금 전팍 쏟들어 보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약 중국이 그렇죠. 그렇게 안 했으면 맞아요. 지금 미국이 지금 2만 명이 넘어 돌아갔는데 막 중국이 14억이 뭐 일단 모집단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상상 불가능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새롭게 또 이제 개인의 자유와 네. 공동체의 이익 사이에서 네. 공동체 이익을 그렇죠. 얼마나 그렇죠.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그렇죠. 희생해야 되느냐 이 그게 문제가 이번에 이제 다시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교의 자유와 예. 이게 지금 충돌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도 네. 지금 그 문제 터졌어요. 그렇죠. 미국이 크리스찬 국가잖아요. 네. 지금 이번에도 그게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게 음. 그 뭐죠? 그 부활절 뭐라고 하죠? 네, 부활절. 부활절 맞아요. 맞죠? 예, 예. 4월 12일. 그거 했다잖아요. 예. 미국도 엄청난 교회들이 했대요, 실제. 예. 그렇죠. 부활절 예배를 했었고. 근데 그때 보면 원래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거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발적인 네. 아, 참여, 네. 스스로의 격리, 네. 예. 예,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럼 예. 오늘 저 교수님이 오셨는데 중국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주제가 뭐예요? 오늘은 네. 코로나19 이후에 네. 중국의 위상, 역할, 그리고 중국 경제, 세계 경제 네. 이렇게 좀 전망해보고 예. 포스트 코로나, 네.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극복한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아. 우리 생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다 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비유도 있더라고요. 빨간불 다음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5월 달에 생산을 재개하고 다시 그 일자리로 돌아가면 네. 빨간불 있다가 파란불로 그냥 반짝 이렇게 신호등이 가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원하는 거죠. 지금 대선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데 조급하죠. 아마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빨간불을 다음에 어떻게 신호등이 노란불. 그렇죠. 네. 바로 파란불은 안 바로 되니까. 파란불은 안 된다. 네. 노란불이 있다가 파란불이 된다. 근데 적정한 비유네요. 예, 노란불이 상당히 시기가 길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가 항상 변수예요. 그렇지. 어떻게 또 끝나느냐가. 예. 근데 지금 예. 지난번에 쭉난산 중국의 최고 이쪽 분야 중국에서 인정해주는 원사잖아요. 예. 그냥 쭉난산 말이면 그냥 하나님 말처럼 다 믿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이쪽 예. 영역에서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한대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래요. 예, 그래서 이게 변종하면서 원래 변종이 안 되면 여름이 되면 원래 이게 자기 소멸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변종이 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월까지 간다. 12월 이 얘기 했어요. 진짜요? 예.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뭐 11월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류와 같이 생존, 살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같이 그냥 있는 받아들여야 되는. 네. 그래서 결국 언제 끝나냐를 보면 정말 완전히 정식은 그게 나와줘야 돼요. 뭐가 치료제, 나와요? 백신. 백신. 음. 그래야 정말 이게 해결이 되는. 백신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백신이라는 거는 임상을 아, 거쳐야 또 거쳐야 돼요. 되죠. 그래서 되기 물어보니까 때문에. 가장 빨라도 네. 내년이 돼야 되는 내년이죠, 거예요. 내년. 예. 보통 1년이 훨씬 넘게 네, 걸리고. 네, 네. 중국에서는 임상에 들어갔어요. 미국도 그렇습니까? 들어갔어요. 근데 치료제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치료제는 좀 조만간에 빨리. 조만간에 그렇죠. 예. 지금 중국은 미국 움직임이 쪽에서 없나요? 중국도 움직임이 있죠. 근데 예.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그 몇 개가 음.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다고 뭐 하는데 모르죠. 뭐 기대를 걸어보긴 한데 알 수가 없죠.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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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말라리아를 잡았던 맞아요. 치료제를 좀 효과가 해보자. 있다. 뭐, 예. 구충제 이야기도 글쎄요. 다시 나오고 있고 네, 맞아요.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게 임상을 다 거쳐야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부작용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예, 인간의 목숨과 관련이 된 거라서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오래 간다면.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경제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가 14억이 비해서 14억이잖아요. 근데 그 의사, 간호사 뭐 이런 위생 건강하는 쪽 의사가 1,290만 명밖에 안 돼요. 1290만 명. 네, 근데 예. 미국은 3억 3천만 명 인구에 미국은 한 1,900만 명이 돼요. 그게 딱 답이 나오죠. 그러네. 그래서 중국은 예. 앞으로 이 공중보건, 의료보건에 엄청 투자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제기한 신형 인프라 투자라고 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에 40조 위안 넘는 걸 투자하거든요. 예. 5G, 우리가 말하는 4차 기술혁명 영역이 예.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사이드에 공중보건, 의료보건 투자가 있어요. 뭐 이런 한국 음악병동처럼 예. 이런 걸 각 성별로 많이 짓고 만들어 놓고 해서 그래서 중국은 확실히 이게 그동안 너무 좀 경제에만 성장했지
인민들이 그 생활복지는 돈을 투자 안 했어요. 예. 네. 적게 했죠. 아직 의식이 그렇게 못 가는데 이번에 호되게 교육받은 거죠. 네. 그래서 확실한 건 그쪽을 엄청 강화할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도 여러 장소에서 앞으로 이쪽 보건 투자를 엄청 하겠다. 이래서 그거는 확실해지고 그리고 사람들 의식도 변했어요. 예. 앞으로는 중국 표현으로는 따健康이라고 해요. 따라는 건 크다. 음. 健康은 건강하다. 대건강. 그래서 앞으로는 따健康 산업이 크게 성장할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은 그냥 막 먹고 막 그냥 이랬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가 제일 중요한 게 면역력 강한 사람들은 안 죽인다잖아요. 아, 면역력. 그래서 사람들이 면역력에 관련된 관심이 확 커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막 네. 먹었어요. 배만 부르면 된다고. 근데 홍삼 수출 잘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마늘 이런 거. 아니, 좋은 인사이트예요. 예. 그거예요. 예. 왜 그래서 이제는 어. 먹어도 면역력 증진에 관한 음식에 대한 게 엄청 하고 요즘에 그 중국의 틱톡 거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면역력 높이는 게 쫙 퍼지고 있어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음식이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음식으로 치료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치료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해요. 또 중국인들이 음식에 대한 또 엄청난- 굉장히 맹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그런 게 있죠. 그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산업들. 그럼 이제 건강산업. 야생동물 같은 거, 어, 박쥐 맞아요. 같은 거 안 그게- 먹어요? 그게 법이 나왔어요. 이제는 그 야생동물 마음대로 잡게 못하고 그 동물법이 나왔어요. 동물보호법이. 그래서 이제는 그거 마음대로 하면 법으로 처리해요. 그거 대신에 뭐 비타민이나 홍삼이나 근데 이제 중국이 좀 주식에 투자에 관심이 있어 왜 이렇게 잘 아세요? 예? 주식 투자하세요? 아니 주식 투자에 저는 뭐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예. 다 아, 그래요? 돈으로 연결하죠. 그 홍삼 네. 회사 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약간 그런 아니, 돈 있으면 아니 사도 그러니까 돼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이 원나라 때 원나라요? 원나라 중국이 원나라였을 때 네. 한국이 고려였을 때 네. 그때 이제 우리는 홍삼을 수출을 많이 했고 지금 보면 그때도 이제 고려풍 같은 거에서 이제 그 고려의 문화가 또 원나라 귀족들한테는 또 인기였고 그랬었어요. 아, 우리나라 홍삼이 더 좋아요? 중국보다? 그거 인정해요. 그 한국에 제가 그 이름을 말해도 돼요? 구체적으로 그 상품 이름을? 예, 뭐 괜찮아요? 예. 그러면 정관장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이래 중국에 자주 다 하는 건데요, 뭐. 중국에 자주 가잖아요. 예. 이래 자주 가면 선물을 항상 고민해요. 예. 옛날에 남성분 넥타이를 드리고 뭐 여성분은 이래 이런 거 사줬어요. 스카프, 예. 네,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한참 한 2, 3년 그렇게 했어요. 주로 정관장 아니면 남자는 정관장 아니면 그리고 어떤 우리 대처럼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사회생활 여자분들한테 김치를 주면 좋아해요. 김치요? 네, 김치가 쌌을 때 다 걸렸는데 한국인만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김치 때문이라는 설이 있어서 김치가 면역력을 높인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해요. 아. 이게 일종의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1000년 정도 제가 아까 그 원나라 고려 이야기를 한 게 그때도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그걸 믿었단 말이죠. 한국의 홍삼의 효능에 관해서. 아.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자란 장내삼 있지 않습니까? 장내삼을 한번 사서 먹어봤어요. 미국 거요? 그러니까 미국 산도 똑같은 산이니까 네. 거기다 장내삼 씨앗을 뿌려서 키워 산삼이 자라나면 네. 그걸 먹으면 국내 산삼이랑 똑같지 않을까 똑같지 이렇게 않을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국인들이 재미교포들이 장내삼 장사를 했어요. 아. 잘 됐어요? 미국에서 뭐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렇죠. 그걸 키워가지고 채취해서 네, 네. 주로 이제 한국 뭐 주재원들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았는데 먹었는데 뭐 그것만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감기에 절대 안 걸린다. 네. 그해 겨울에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그게 미국 장례삼이 돼서 그런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역시 한국 거. 한국의 토양에만 뭐 효과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과학적인 거는 전혀 아닙니다. 아, 예. 저도 그래서 요즘에 예. 홍삼을 꼬박꼬박 먹잖아요. 아 정말요? 진짜요. 오. 그 이렇게 된 걸 계속 먹어요. 이게 어떤 트렌드고 문화고 사람들이 상품에 선호도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약 면역력 강한 식품들 뭐 이런 것들로 건강식품. 건강식품들 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IT는 발전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 인프라잖아요. 예. 특히 중국은 아까 진영 인프라 투자가 안 돼서 올해만 한 5, 6조 위안 투자하는데 그중에 상당 보면 각 지방선수 5G 인프라를 쫙 까는 5, 거예요. 6조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어느 정도? 곱하기 170 하면 돼요. 한 170? 예. 5, 7이 35, 850조, 한 900조 되죠. 진짜요? 예. 5G는 그 인터넷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 연결 예. 이렇게 아. 통신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수송해야 되게끔. 되잖아요. 정보를 무선 그런 통신망. 인프라, 예, 예. 네. 그런 망을 까는 거예요. 예. 850조 원. 엄청나네. 땅덩어리가 또 워낙 크니까.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저도 이렇게 주로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 하잖아요. 음. 이제 오프라인 못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저는 이렇게 사람 없이 강의하는 게 그렇게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조금 이게 한 2달 하니까 익숙이 되네요. 네. 그렇죠. 이제 또 옛날 혼자 하니까 기계처럼 네 이렇게 말하다가 어. 지금 있는 것처럼 막 혼자서 막 그렇죠. 뭐 열정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어. 나중에 내가 유튜브 해도 되겠다. 어. 저는 충분히. 옛날에 부끄러워서 못 했거든요. 어. 웃기잖아 혼자 네. 막 말하면.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해도 되겠네 이 생각 들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댓글 앞으로는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실시간으로 네. 학생들이 뭔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관해서 대답도 해주고 스트리밍 해서 지금 스트리밍 바뀌었어요. 스트림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는 스트리밍으로 한 달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다 있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중국에서 지금 그 스트리밍 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원래부터 중국이 좀 그걸 주로 했어요. 스타들이 이런 우리 오가수님처럼 스타들 있잖아요. 네, 나와서 네, 이렇게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 매출액이 중국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1등이 한 번 방송하는데 2억 위안을 팔아요. 그거 얼마예요? 곱하기 100칠 330억 40억 원화로 2억 위안.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판매 방식이 네. 지금 한국도 이제사 지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한국도 이제사 스트림 방식으로 예를 들면 지금 백화점 안 가잖아요. 근데 백화점에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 안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판매하는 사람이 이렇게 직접 찍으면서 네.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고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어보고 보여주면서 거기서 홈쇼핑이랑 뭐가 틀린 거예요? 다르죠. 홈쇼핑은 네. 이렇게 거기서 자기가 짠 기획대로 이렇게 해서 그다음 일방향이죠. 우리가 예. 전화하고 일방향으로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스트리밍 직접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보면서 우리들이 만나지만 않지만 백화점에서 직접 사고 파는 똑같은 거예요. 아, 개인 대 개인으로. 개인 개인 대 맞춤. 가중으로. 예. 아. 그렇죠. 가중으로,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나는 원래 옷을 살려면 내 백화점 지금 가잖아요. 근데 네.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백화점 예를 들면 저는 그것도 브랜드 말이야. 저는 주로 미샤를 잘 입는데 네. 그 미샤 판매점이 나하고 스트리밍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럼 거기서 이래 보고 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거 주소만 알려주면 같이 들어와요. 네. 그럼 거기서 보고 나는 항상 샀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안단 말이에요. 네. 보고 그거 주세요 하고 그거 주세요 이렇게 바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앱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게 스트림 방식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기하다. 식으로 이커머스가 앞으로는 그 방식이 위주로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 그렇게 되면 자동차 우리 지금 같으면 자동차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사야 되잖아요. 다 가서 해보고. 근데 이게 스트리밍이 발전하면 앞으로 이 각 기업별로 이 스트리밍 방식을 안 하는 기업은 망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일대 다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모바일 인터넷 인구잖아요. 그럼 이 스트리밍으로 하면은 내가 만약에 롯데 백화점에서 파면 그 동네만 사람들이 가서 물건 사던 데부터 스트리밍 하면은 이게 10억 명이 지금 직접 지금 사고 팔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게 신기하다. 점점 더 네.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만약에 한두 번 체형을 어디 뭐 VR 같은데 네.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카메라에 네. 자신의 체형을 넣어놓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적당하게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의 이미지에다가 맞아요. 입혀보고. 입혀보면 맞아요. 그러면은 굳이 백화점을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그렇죠. 왜냐면 저처럼 막 네. 바쁘고 이러면 가서 입어보기 이게 엄청 힘들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지금 벌써 그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그게 거기서 내가 마치 현장에서 입어본 것처럼 다 연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옷을 입혀봤을 때는. 그럼 오프라인 시장은 굉장히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진짜 힘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네. 한국도 중국에서 그 이마트 같은 중국이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정말 수익이 좋았어요. 엄청난 매출이 이렇게 했고 확장도 빨랐어요. 네. 후에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정말 성공했어요. 네. 그러다가 왜 힘들어졌냐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진 거예요. 다 중국이 어선 전자상거래로 가면서 어선 온라인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못 이루고 계속 오프라인 매장 확장한 거예요. 아. 근데 오프라인 매장은 보세요. 토지 비용 들지, 월세 들지, 그러니까. 전기세 들지, 사람 월급이 인건비. 나가지, 인건비 들지. 근데 온라인으로는 아까처럼 앉아서 일대다로 하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 터보나 이런데 백화점들이 죽는 거예요. 아까 이마트나 롯데마트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마트는 사드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대기업인데 뭐 시대를 못 읽네요. 아니 그게 이제 유통업체도 그 좋은 유통업의 질문인데, 발전 예. 단계가 있어요. 어디 그 사람들은 백화점도 60년대에 처음 그 탄생해가지고 네. 전 세계에 아주 그 대중적으로 된 거거든요. 그 전에 백화점 이전 단계 소매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소매업을 다 잡아먹고 아. 그러면서 이제 백화점이라는 게 생긴 거고 백화점이 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형 유통 업체들 그 할인마트들 이런 것들이 또 80년대 또 생기기 시작한 거고 그게 이러면서 이제 좀 좋은 다른 말씀이에요. 거죠. 네. 그 이게 위기 때마다 생산 방식이 크게 변해요. 그걸 못 잡은 기업들은 위기에 처하고 파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위기를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30년대 공황 때 나온 게 처음으로 그게 나왔어요. 이 대형 할인마트 있잖아요. 이렇게 공장식으로 아. 들어가면 이렇게 엄청 쌓아놓고 이렇게 그때 그 네. 30년대 공황 때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잖아 사람들이. 예, 예. 그러니까 대량으로 싸고 싼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인터리어하고 백화점처럼 우아하게 하면 이게 비용이 못 맞추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걸 안 한 업체들은 어제는 유통에서 지는 거죠. 그렇죠. 그 지금 네. 말씀드린 거 지금 유통의 핵심 어제는 스트리밍으로 변하는데 아까 왜 그 대기업이 그걸 뭐 있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란 거 이래요. 내 담당자잖아요. 내가 하던 방식에 익숙돼 있어요. 네. 그럼 될수록 내가 익숙된데 하려고 하지. 새로운 거는 그거 했는데 또 이게 왜냐면 내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혹시 성과 안 나오면 내가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사물이 잘 안 되는 게 기득권들 때문에 잘 안 돼요. 그 기득권들이 내가 이게 판이 변했을 때 내가 그 자리를 잃으니까 그래서 그걸 안 한 기업들 시대의 흐름에 지는 거예요. 코닥도 그렇잖아요. 우리 필름 회사 코닥이 네. 시대의 흐름에 진 거예요. 그때는 졌어요, 이미 지금? 어디 어디지?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로 네. 변했는데 계속 필름만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이라서 오히려 대기업이 더 어려워요. 이게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개념이에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예, 게 예. 썬크 코스트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매몰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을 짓는데 네. 내가 5천억 원이 들었어. 네. 그러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5천억을 보고 한 10년 동안 또는 5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그 5천억을 뽑고 그 다음부터 이 5천억 이상의 수익이 날 나야 돼. 것이다. 아. 그게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거든요. 네. 손익분기점이 5천억 이상이 5년 후부터 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5천억을 투자했어. 또는 몇 조를 투자했어요. 근데 이미 투자를 했는데 손익분기점이 나기도 전에 네. 산업 트렌드가 변해. 네. 그럼 어떻게? 그럼 빠져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 일단 거기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그 썬크 코스트 매몰 비용 들어간 것만큼은 그 빼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계속 더 말려 들어가는 거죠. 집착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조그마한 그 온라인 업체들은 그런 생태계 변화에 빨리 아. 적응을 하면서 이미 들어간 자기는 비용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변할 수가 있죠. 최적화된 수익 모델로 그냥 먼저 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 중국이 예를 네. 들면 찡둥이 있잖아요. 중국이 미국에 아마존이 있으면 중국은 알리바바하고 찡둥이 있어요. 찡둥이요? 쇼핑몰 같은 거요? 그러니까 아마존 아시죠? 네. 아마존이란 기업이 중국에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미국에 아마존 같은 기업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찡둥이란 회사 이름이에요. 아, 찡둥. 네네. 하나는 알리바바예요. 네. 이 두 기업이 다 그 사스 위기 때 커졌어요. 재밌으니까 말씀드리면 네. 찡둥이 그때 그 류창동 대주주가 이름이 류창동이에요. 그 네. 류창동이 뭘 팔았냐 북경 저 중간촌에서 그 CD를 팔고 CD? 예, 이걸 구워서 팔고 이런 야. 걸 했어요. 근데 네. 그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예, 그 사람이 근데 북경대 나와서 머리는 좋아요. 예. 그래서 저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매장을 12개까지 만들었어요. 와. 북경에다 오프라인으로.
근데 사스 때 11개가 폐쇄가 된 거예요. 네. 그게 파산 직전에 왔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기업하는 이 사람으로서 이거는 내가 생존이 위협인 거예요. CD 매장 12개를 레코드샵 같은 거. 예, 일단- 레코드샵을 아. 12개 갖고 있었어요. 근데 11개 폐쇄돼 쌌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엄청 고민하다가 사람 못 만나게, 지금 똑같잖아. 못 만나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때 인터넷을 딱 보고, 아, 사람 못 만나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3년. 예, 2003년. 그래서 만든 게 우리 중국 사람들에게 찡둥보다도 360 바이를 더 잘 알아요. 그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요. 예. 음악 사이트인가? 예, 아니, 음악 사이트 아니고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거죠. 아. 원래는 이렇게 사람이 가서 CD로 샀는데 못 만나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요. 그게 360 바이예요. 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되냐? 왜냐면 사람들이 그때 인터넷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1명, 2명 들어오더니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다음에 다시는 안 열어, 오프라인을. 전체를 다 온라인 바꿔버려서 그게 오늘의 전자상거래업체의 찡동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도 그래요. 알리바바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항저우에 본점이 있는데 사스 한 명이 확진이 생긴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냥 지금 전체가 폐쇄하는 것처럼 그 회사 전체가 다 폐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윈이 안 되겠다. 이거는 생존이 위기다. 이래서 다 온라인 재택근무 집에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저는 이게 회사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밀팀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차피 지금처럼 다 집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위기 기간에 앞으로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새로운 혁신을 짜보자. 머리를 엄청 써보자. 이 포스트 사스는 뭐가 올까? 이러면 만든 게 터보예요. 그럼 뭐예요? 중국의 제일 큰 이 온라인 쇼핑몰 터보 세계에서 제일 커요. 그래서 그 터보를 그때 그 비밀 핵심 팀원들이 사스 기간에 머리를 짜가지고 만든 게 터보를 만들면서 세계 최대 이런 온라인 쇼핑몰이 됐죠. 그래서 그거 중국이 엄청난 사람 성공시켰죠. 지금도 뭔가를 중국 기업들은 막 계획을 하고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서.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제가 보면 되게 낙관적이에요. 제가 한국하고 네. 중국에서 각자 다 오래 살아봤잖아요. 차이를 느껴요. 네. 미국에서도 좀 예. 사셨고. 근데 이래 한국가 이래 느끼면 지난번에 미국 교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래 한국에 와 살아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네. 미국에서 다 안 되는 거 여기 다 되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다 좋은데 그냥 이렇게 잘 살 줄을 오랫동안 한국에 안 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여기 사람들이 불만이 이렇게 불만이 많냐고. 진짜요? 근데 이게 미국 같으면 미국에 비하면 여기가 너무 좋은데 왜 온 국민이 다 불만하지? 아. 그리고 자꾸 정부를 욕하고 이러지? 이게 어. 그게 자기가 이해돼서 실제는 한국은 필요한 게 정신과 상담 필요하다 이런데 조금 그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여기 맞아요. 와서. 근데 중국은 이래요. 예를 들면 딱 터졌잖아요. 지난번에 무한 터지면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이러면 중국 사람 이래요. 집에 있잖아요. 제가 제 친구 딸도 미국에서 걔가 학부 다녀요. 뉴욕대에서 패션 디자인도 이번에 왔어요. 예. 왔는데 2주 동안 천진에서 먼저 경비해요. 그리고 자기 집 북경 가요. 근데 걔가 2주 동안 있으면 엄마라서 얼마나 걱정이에요. 이게 우울증이 올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걔가 매일 자기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이고 뭐 했는데 보냈는데 애가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밝아요, 그거 너무? 아주 잘 보내는 거예요. 그 이수로 자기 절로 이렇게 기회로 삼아. 열 때 내가 평시 못했던 공부. 그다음 기업가들은 이래요. 어차피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음에 뭘 할까? 구상하고 기획하고 포스트 코로나가 뭘까 다 찾아내고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어요. 아, 진짜. 그냥 내가 지금 이 위기 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 딱 생각이 100% 그래요. 그렇죠. 예. 저는 코로나가 중국에서 네. 터졌을 때 시진핑이 이제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막 네. 우한에 사람들이 막 너무 막, 죽어나가고 막 이러니까. 막 분노하고 막 오히려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권력이 더 공고. 공고해졌죠. 왜냐면 이게 네. 다 중국 사람들 다라라 안 터질 때 몰랐는데 음. 미국이 막 2만 명이 죽으니까 야 사회주의 중국은 정말 잘했구나. 어. 프라이드를 느끼게 됐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예. 예. 그래도 중국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지 않아요? 이 코로나에 대한? 그건 좀 깊은 정치 얘기니까 네. 여기서 얘기할 주제는 네. 이 지금 한 30분밖에 안 남아서 네. 빨리 네. 이 코로나19 이후에 네. 중국 기업들은 그렇게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대비를 하고 있을 거고 네. 그쪽 인프라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중구장대형 산업을 이미 그것도 개발해 놓은 것들은 또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도 좀 고민이겠습니다.
그거는 대부분은 또 잃는 산업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통 산업이요? 예, 전통 산업도 그렇고 미국처럼 항공업도 그렇고 여행업도 그렇고. 그렇죠. 예, 전통 우리가 중국이 주로 내수로서 많이 컸던 산업들. 그렇죠. 예. 그것도 깝깝할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 굉장히 지금 문제죠. 예. 왜냐면 이번에 그 중국에서 은행 지준율을 예. 낮췄어요. 예. 그 주로 소형 은행들. 근데 그게 낮춘 이유가 이래요. 정부에서 발표할 때 우리가 지준율을 소형 은행은 6%로 한다. 예. 농촌 상업은행 이런 향진에 있는 은행들 6%로 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은행은 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줘요. 그 은행들은 예. 5대 중국의 제일 큰 5대 은행들은 국유 대형 예. 국유기업만 해주고 예. 이 각 지방 성시별로 있는 동네 은행들은 주로 여기만 부산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들은 그 지방에는 주로 중소형 기업을 해줘요. 그래서 지준율을 낮추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해요. 중소기업들이 이 비상시기에 대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준다. 돈을 더 많이 푸는 거니까 지준율을 낮춘다는 거는 대출할 자금을 한 0.5%만 한 5천억 한 그렇게 나와요. 왜냐면 중국이 지금 예금이 한 100조 위안, 150조 위안 정도 되니까 곱하기 0.5% 하면 한 7천억 정도 되나요? 어쨌든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걔네들이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중소기업은 이 위기에 뭐 대출을 하겠지만 네.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해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 왜냐면 지금 기업들이 사냐 마냐인데 내가 은행장님 대출을 해주겠어요? 해주는 조건이 있겠죠. 담보를 확실한 거 갖고 와. 이러면 해주겠죠. 네. 근데 은행들이 지금 중소기업들이 사냐에 중요한데 무슨 담보가 있겠어요. 그 내 보기에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 생각 지준이나 친구가 그 은행들이 파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실제 그게 일단은 목적이 더 큰 것 같아요. 급한 불은 끄자.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이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했나 예. 우리 2019년 11월에 중국 인민에서 보고서 나서 중국의 중소형 은행이 565개가 파산 직전에 왔다. 예, 지방은행 이야기했죠. 근데 예. 그때 이렇게 우리 가설 조건으로 경제가 엄청난 샥이 왔을 때 그 565개 은행이 파산 직전이 있다는데 그때 만든 그 시나리오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예. 그 시나리오에 사람들이 그때는 코로나 있을 줄 모르고 그 그렇죠. 가설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 말은 그때 중국 인민원에서 발표한 그 마지노선의 은행들이 지금 다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중에 그 찐저은행 그때 문제가 된 찐저은행도 지금 중국 인민은행에서 들어갔어요. 거기다 이제 자기 자회사를 통해서 예. 그걸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 찐저은행이 그때 565개 중에 하나예요. 예. 걔네를 지금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수혈을 하고 진정시킬 만한 네. 국내 자본, 네. 힘 이게 충분히 있습니까? 돈 찍어내는 거죠. 돈 그래서 찍어내는. 예. 결국은 돈 찍어낸다는 건 쉬운 말로 하면 위기의 대가를 국민들이 갖고 가는 거죠. 내 호주머니에는 5천 원이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값어치가. 예.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근데 이번에 그 한국에서는 그랬잖아요. 돈을 안 찍겠다고 했잖아요. 네. 주로 예산을 돌려서 하겠다. 그게 그랬죠. 진짜 잘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뭐- 돈을 찍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건 우리 기사님이 훨씬 더 쉽게 설명해 줄 것 같은데. 돈을 찍어내면 아무래도 돈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니까요. 예. 왜냐면 이게 물건이 네. 지금 두 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시중에 돈이 2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게 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프린터 돌려서 돈을 4만 원 찍어낸 거, 2만 원 추가 찍어낸 거예요. 그럼 물건은 그대로 두 개예요. 근데 네. 돈은 4만 원이나 있어요. 그럼 한 장당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옛날에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걸 2만 원 주고 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호주머니에 10,000원이 더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10,000원이 빼앗긴 거죠, 결국은. 그 뜻이에요.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경제 이론은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중국이 들어오면서 그 WTO에 가입을 하고 중국이 세계 경제의 어떤 강자로 부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랄지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네. 중국이 그만큼 또 돈을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고 어떤 그 미국에서 찍어내는 돈과 네. 이게 융합이 돼서 잘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한 10년 동안. 네. 근데 미국도 지금 언제까지 저렇게 찍어낼지는 네. 모르겠고 네. 중국도 부채가 많고 미국도 부채가 물론 네. 많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게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이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것 코로나19 이전에 미중 무역 그 갈등 대가를. 미중 무역 갈등이 결국은 누가 패권을 잡느냐에 네. 싸움도 있었잖아요. 네. 네. 코로나19 때도 이게 마찬가지일 거란 그렇죠. 말이죠. 19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엄청 찍어내도 미국은 손해를 안 봐요. 그렇죠. 누가 손해 보겠어? 위기일수록 음. 각 나라 국부 펀드들이 달러 자산을 더 산다고요. 국부 펀드들은. 왜냐면 그렇죠. 국부 펀드는 잃으면 안 되니까 위기 때 달러 자산을 더 포트폴리오를 누린다고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네. 무슨 말 그 국부 펀드가 국민의 돈이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다. 그냥 미국 달러 자산을 더 많이 샀어요. 그냥 미국에서 찍어낸 돈을 그 값어치 없는 돈을 한국 국민이 사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 한국이나 네. 중국이나 네. 제조업을 하는 나라들은 무역 수지 흑자로 엄청나게 매년 벌고 그걸 예. 피땀 흘려서 네. 노력해서 네. 제조업을 불러 일으켜서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 소비자에게 팔고 미국 소비자는 미국의 연준이 찍어내는 달러를 가지고 네. 그걸 사주는 거죠. 그렇죠. 그 대가로 암묵적으로 네. 전 세계 경제가 네. 달러의 가치는 아주 높은 것이니 이걸 절대 떨어뜨리면 안 우리 모두가 다 망한다. 이런 어떤 아. 지금 콘센서스라고 할까요? 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돼 있었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는 어떻게 네. 보면 네. 전 세계 제조업을 상대로 피 빨아먹고 사는 것처럼 아주 맞아요. 쉽게 위기를 전이한 거죠. 거죠. 예. 위기를 전이하는 거. 그래서 음. 우리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얼마 좋아요. 저렇게 돈을 찍어냈어요. 예를 들어 네. 미국 사람들이 내 호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었는데 트럼프가 와서 10,000원 더 준 거예요. 그렇죠. 그게 20,000원 생긴 걸로 한국의 어느 브랜드를 사요. 근데 달러 가치는 떨어지지 않아. 안 떨어져. 그러니까 뺏어간 거예요, 우리 예. 부를.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어. 근데 여기에서는 계속 열심히 생산을 해야 돼. 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서 제조업을 키워야 돼. 맞아요. 미국에 팔려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미국과 유럽이 최대 소비국들이기 때문에 아. 거기는 또 기축통화잖아요. 중국에 팔면 안 돼요? 중국이 더 소비 많이 해줄 것 같은데. 중국에 많이 팔죠. 근데 그래서 아까 무슨 말하면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면 그렇죠. 우리가 손해를 안 보는데 그렇죠. 이 전 세계 안전자산 찾으니까 달러 찍어내는데도 달러를 사니까 달러 가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그거는 위에서 사다리를 먼저 타고 올라간 미국이 정한 선점한 거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거죠. 네. 기축통화는 그렇죠. 우리하고 네. 유로하고 엔화 정도야. 나머지는 안 돼. 엔화도 이런- 들어가요? 예, 엔화도 들어가죠. 엔화 빼죠. 예. 그래서 그 포션이 있어요. 네. SDR 포션이 포션이 있어요. 그래서 IMF에 포션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변화를 안 시켜버리면 네. 네. 미국 중국 경제가 아무리 그 덩치가 성장해도? 커져도 네. 또는 한국 경제가 커져도 네. 그 비중만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예. 중국이 주로 물건을 중국이 별명이 생산 공장이에요. 네. 그래서 열심히 중국 사람들이 24시간 자지 않고 일을 생산해서 만든 걸 미국에 팔아서 달러를 벌어왔어요. 아. 근데 이렇게 벌어왔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당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번 돈이 한순간에 종이 조각이 되는구나. 그래서 2009년에 위안화 국제화를 선포해요. 이제가 위안화를 달러처럼 만들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엄청 노력해와 10년 동안.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성과냐면 아까 말씀하신 SDR이라는 통화에 네. 위안화가 편입이 됐어요. 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중이 일본보다 더 많아요. 일본은 10%가 안 되는데 중국은 10% 넘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좀 작죠. 그렇죠. 예. 그 네. 거기는 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 원하는? 그거는 토론에서 이런 상임위원회 미국 예. 결국 트럼프 대통령 맘이죠. 선택하는 거예요, 미국은. 본질은 그거죠. 본질. 트럼프 대통령 맘이에요. 미국 대통령 맘이에요. 세계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IMF랄지 세계은행이랄지 이런 것들도 네. 다 미국, 결국은 미국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말 안 들은 게 예. WHO잖아요. 예. 그 예. 세계 위생. 그러니까 미국 거라고 보면 돼요. 유엔도 사실은 뭐 다 미국 미국 거다라고 거죠. 예.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지배 구조는 미국이 다 정하고 미국이 갖고 논다. 그럼 뭐예요? 지금 코로나로 지금 2만 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코로나19 이후에 네. 중국이 사실은 1대1로 기업들의 1대1로 나라들에게 네. 이렇게 이제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사실상 뭐 거의 원조 비슷하게 네, 네. 물품도 주고 네. 이런 게 네.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패권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시진핑이 위치해 있으면 예.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안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면 이게 위기인데 남의 일을 뭐 기부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죠. 영향력을 높이는.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죠. 내래도 이 그렇지. 위기 왔는데 결국 중국은 그나마 전 세계에서 하루에 1억 장 마스크를 생하는 게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중국이 안 하면 다른 나라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진짜 도움을 요청해요. 각 나라 정상들, 유럽의 정. 그러니까 오히려 뭐 뒤에 뭐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럴 때 해주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네. 그 코로나19 이전에도 지금 1대1로를 맞아요. 2005년 한다라고 했지만 선포했어요. 가장 2019년에. 크게 타격을 받았잖아요. 코로나19에. 네,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국민들이 중국과의 그 경제 네, 맞아요. 관계를 네. 계속 유지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이탈리아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맞아요. 게 여전히 이탈리아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예, 결국 이번에 또 그만큼 영향력이 예, 커졌습니다. 예. 의사도 보내고 의사 많이 파견했어요. 이태리에. 예. 그래서 엄청 감동받아서 네. 막 이탈리아 그 지하철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도 울리고 음. 되게 감동받았다고 자, 그러더라고요. 아이러니네요. 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네. 네. 개인들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개인들.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 개인들이요? 거예요? 예, 한국 개인들은 지금 중국에 그때 그 12월 달이었나요? 올해 초였나? 올해 혹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네, 제가 중국 그랬죠. 투자에 예, 예.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회죠. 예. 근데 이래요. 뭐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마켓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기회는 왔어요. 네. 근데 기회 네가 잡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죠. 맞아요. 왜냐면 준비를 안 됐는데 이상의 공짜가 없어요. 준비 안 된 자는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근데 내가 옛날부터 엄청난 주의 있게 받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중국에 대충 어느 정도 주식이 대충 뭐 있다는 거는 마음속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그 주식 하나가 전 세계에서 그건 중국에서 아니고요. 그 5 쪽 기업이에요. 예.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예요. 걔네가 안 하면 화웨이는 아니에요. 비상장이니까. 예. 상장 기업인데 그 인프라 까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 전 세계에 걔네밖에 못 해요. 그게 1위예요. 시장 점유율이. 그게 무안에 있어요. 무안에. 예. 네, 근데 중국 기업이요? 네, 무안에? 네, 우한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 아. 터지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원래 더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거의 50% 넘게 떨어졌다가 아. 요즘에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다시 20-30% 회복이 돼서 그래도 고점 대비 아직도 20% 공간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내가 단타가 아니라 미래는 어차피 5G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6G로 갈 거고 그러면 이게 다 기초 인프라예요. 우리가 도로를 깔 때 시멘트를 쓰는 것처럼 그런 인프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어차피 중국 기업이 지금 주가 퍼가 지금 상해가 11배밖에 안 돼요. 한국보다도 아. 더 싸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결국 중국 머리수라는 건 세상에 이르지 못해요. 중국은 머리수라는 업체. 예를 들면 보험. 중국은 이번에 보험 인식이 엄청 높아졌어요. 아.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난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시학이 오는구나. 내가 이 시학이 올 때 내가 이렇게 취약하다라는 걸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에 중국은 보험이 되게 뒤떨어져 있어요. 중국이 예. 인구가 14억인데 보험 인구가 그 양로보험이나 제일 많거든요. 가입률이 제일 예. 높은데 3억 명이 안 돼요. 그 공간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런 보험에 대한 인식이 확 올라갔으니까 길게 봤을 때 보험 산업 주가가 엄청 싸요. 근데 보험의 1등, 2등은 안 망할 거 상장 폐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1등은 이런 기업들 그리고 아까 건강 산업이 있잖아요. 네. 바이오텍 이번에 그 주식도 이태리나 유럽에 제일 많이 그 테스트 검사 키트를 중국에서 1위 기업체예요. 중국의 검사 키트는 다 대내했어요. 진단 키트. 네, 진단 키트. 예. 그거 이번에 유럽이나 엄청 수출했죠. 음. 중국의 이쪽이 1위 기업이에요. 상장 기업. 그러니까 얘네들. 바이오, 예. IT, 예. IT 인프라. 네. 지금 보험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장수 나라고 네. 국민 소득이 많이 높아지면서 보험 특히 초저금리라 맞아요. 보험업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중국은 그 공간에 아직도 있어요. 중국은 투자형 그렇구나. 보험이 적어요. 한국은 투자형 보험도 있고 미국이 특히 투자형 보험 중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중국은 자본시장이 그동안 발전 못해서 투자형이 없고 정말 기본 보험.
상업보험이 없어요. 거의 기본보험. 예. 근데 이제 상업보험이 확 커지는 거죠. 그리고 마치 중국이 문 열었잖아요. 이제 100% 외국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해요, 지금. 금융업은. 예. 여기 이럴 때 외국계가 딱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있어요. 보험은 외국이 더 잘한다는 게 딱 머리에 있어요. 우리나라 보험 회사 어디가 있죠? 우리나라는 뭐 삼성생명 같은 회사들, 엄청 교보생명, 크죠. 네, 엄청 뭐 크죠. 이런 중국에 데가- 다 들어갔어요, 얘네들이. 근데 이제 아, 주가가 다 들어갔어요. 폭락했죠. 지금요? 예. 네. 왜냐 워낙 저금리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네. 이래서 지금 주가가 대폭락해서 보험주들이. 근데 아. 얘네들이 한국에서는 미래가 없어요. 한국은. 그렇죠. 한국은 네. 저출산이잖아요. 네. 미래가 맞아요. 없는데 이런 기업들은 지금 오히려 중국 가야죠. 시장 갔나요? 공간이요. 삼성생명이랑 교보. 엄청 뭐 기회죠. 알바 아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홈 이코노미라고 해요. 예. 홈 이코노미. 홈 이코노미.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재택, 네. 온라인 의료. 중국의 주식 하나가 그 온라인 의료예요. 예. 이루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회원 수가 3억 명이에요. 아. 근데 매일 들어와 진단을 이래 받는 게 있잖아요. 예. 이래 받는 게 6천만 명이에요. 매일 매일 이런 온라인 의료. 의료. 네, 원격 의료. 한국은 원격 의료가 불법이에요. 네. 못하게 해요. 근데 예. 중국은 기본 보편화됐어요. 원격 의료가. 음. 온라인 의료, 온라인 교육. 하여튼 모든 산업에 온라인 플러스화 해서 더 갈 수 있는 산업들. 그러네. 그건 어마어마하죠. 중국은 아까 의료인들이 뭐 네. 그 1,000만 명 조금 넘는다고 네. 했으니까 네. 14억 명에.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그런 거죠. 워낙 예. 국토가 크고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뭐 의료진이 갈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지라는 곳이 별로 없는 맞아요. 상황이고 없잖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랑 좀 다른 측면이 있네요. 그래서 온라인만 올라가면 중국은 일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모바일 인구가 15명이 넘잖아요. 네. 그걸 온라인으로 시장이 10억 시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 접속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 그 웹백스로 예. 시스코 웹백스로 온라인 강의해요. 실시간 예. 스트리밍으로. 네. 근데 제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근데 많다 해서 뭐 100명, 200명이 아니고 제가 뭐 혹시 그 기업에 타격이 될까 말은 안 하겠는데 어쨌든 아주 동시 접속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내 생각에 중국은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 매년 싱글데이에 몇억 명이 동시 접속하는데 이런 문제 안 터지거든요. 지난번에 미스터 트롯 혹시 보세요? 네, 미스터 그때 트롯이죠. 투표를 예. 700몇만 명이 했죠. 아,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생방 사고 생겼잖아요. 진짜. 그게 서버가 부하가 걸려서 서버가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인터넷 최강국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 그렇지 그런 700만 명이 접속을 했다니까. 근데 그래서 서버가 죽었는데 중국은 몇억 명이 접속하는데 안 지금 죽는다고요. 안 죽었대잖아요. 중국은 몇억 명인데. 아니 뭐 주최 측이 잘못한 것일 수 있죠. 뭐 그거는 뭐. 주최 측이 한국의 주최 측이 잘못한 것일 수 있고.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네.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 기회 얘기하다가 아. 그래서 중국은 음. 온라인만 올라오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은 지금 중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아니 거예요. 기자님? 한국의 산업 구조로 놓고 네. 볼 때 이렇게 나중에 이제 총선 끝나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네. 이런 원격으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우리가 원격 의료를 허용을 안 했는데 네. 이건 뭐 산업적으로 중국의 수출을 위해서라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측면이 있긴 있네요. 이분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한국이 원격 1호 됐으면 코로나를 훨씬 잘 대응해요. 얘는 그렇겠네. 많은 경상증 환자는 경증 환자는 병원 안 가도 됐어요. 집에서. 원격 1호 하면 의사가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체 기계만 집에다 설치해 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가 지금 그렇게 한대요. 요즘에. 지금 요즘에. 한국의 저 의사들이 옛날에는 의사 옷을 막 입고 들어가 했는데 이제는 그 지금 뉴스에서 나왔어요. 아 영국의 제약회사들도 네. 자가로 네. 진단 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뭐 우편으로 배달을 네. 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네. 효과가. 정확도가 정확하가. 높은지는 아직 증명이 안 됐는데 그게 그렇게 경증- 트라이를 많이 해보고 있는 왜냐면 거죠. 경증 환자 예.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로 충분히 검사하고 진단하고 그렇죠. 예. 가이드를 주는 거죠. 예. 이 당신 이렇게 합시다, 당신 이렇게 합시다. 근데 원격 의료 한국이 불법으로 못하는 바람에
이게 대처가 더 힘들어지고 다 병원으로 와야 되니까. 그 의사들이 반대해서 그러는 거죠. 예, 원격을. 예, 맞아. 의사협회가 반대하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유가 시민단체들도 아 반대하는 예. 게.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요즘에 온라인 교육 온라인으로 강의해 보니까 교수들도 앞으로 위험하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이게 교수들한테 위기예요. 왜냐면 앞으로는 미적분 강의 잘하는 교수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점점 예. 그거 교수들이 하나만 들으면 돼요.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 나만 미적분 강의하면 됐었는데 어제는 만약에 동시에 온라인 교육 받게 하면은 전국에 미적분 잘 강의하는 교수가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 전국 내 미적분 교수들 간에 경쟁이 되는 거죠. 강의 못하는 건 도태되는 거죠. 미적분이요? 수학 강사. 예, 예. 수학 가령. 아니, 수학 안 해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영어 선생도 그렇다는 거. 그리고 저도 그렇네. 그렇죠. 예를 들면 어서 내 경쟁자가 우리 학교에 있는 누가 아니고 음. 전 세계가 되는 거죠. 하버드대 교수하고 경쟁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아. 예. 대학의 위기가 교수들이 오는 거고. 위기겠네요. 오겠네요. 이번에 뭐 코로나 위기 때문에 네. 캠브리지 대학 같은 경우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네. 모든 참고 서류 그다음에 뭐 그 교과서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온라인으로.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박물관도 맞아요. 다 온라인으로 공개를 맞아요. 했고 그렇게 된다니까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아니 영국 박물관에 네, 안 가도. 안 가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게 그거죠. VR, AR 기술이죠. 예. 예. 사물 인터넷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공익적인 개념하고 네. 이런 것들이 막 연결이 되면서 어떤 리미티드 뭐 한정된 판은 또 상업적으로 네. 또 활용할 것이고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네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짧게 2, 3분 정도 미국과 관계 네. 중국에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 뭐- 비상 시기에도 있잖아요. 트럼프가 음. 중국이 그 처음에 매겼던 그 뭐 340억 달러, 예. 500억 달러가 기술이에요. 기술적이에요. 미중 무역협상 예, 관련해서 중국제조 2025 섹터에 있는 그 섹터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했던 것. 부과 예. 이런 걸 계속 하겠다. 음. 이 비상 상황에도. 예.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계속 압력을 주고 있어요. 지금 화웨이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그 대만 해협 그쪽에 저는 중국 대만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중국 대만 해협 거기에 예. 그 군함 항공모함 막 이런 걸 보내고 또 군사적인 위협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이게 예. 그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네. 기고문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 미국 민주당 네. 국제공조를 중국이랑 하면서 타협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뉘앙스도 나오던데요. 거긴 진중이죠. 예. 미국이 있잖아요. 언론하고 월가하고 다 진중 쪽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쪽에 민주당의 진중이 많아요. 그다음에 싱크탱크도 이제 진중이 많아요. 인사들이 좀 있고. 네. 왜냐하면 돈을 대주니까. 네.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게 대세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워낙 어려우니까. 맞아요. 예, 미국이 근데 어려우면. 원래는 공조를 해야 돼요. 원래는 세계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빨리 풀어버리고. 그렇죠. 그게 한국에게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아니 한국뿐만 아니고 예.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혼자 살 수 없는 경제가 그렇죠. 없어요. 예. 외딴 섬이 없어요. 음. 이제는 네 속에 내 있고 내 속에 네 있어요. 아, 네. 답이 공조예요. 네 속에 내 있고 내 속에 네 있고. 예. 예. 공조에 미국 아무 데나 미국도 혼자 못 산다니까요. 예. 못 살죠, 혼자.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아이고. 뭔가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런 거야? 네. 최근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안유아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그리고 오가수님. 예. 오늘 거의 저에게 등만 보여주시더라고요, 기자님이. 정신이 없었어. 네. 예. 저도 그 느낌 받았는데요. 저한테 등만 보여주던데요. 도대체 어디를 보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익이 주말에는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